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통해 가까운 이웃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한 지 22년. 한중 수교 22주년을 맞아 한중 수교의 역사적 성과와 내일을 전망해 본다. (2014년 7월) 한국과 중국의 차세대 리더들이 서울에 모여 생각과 문화를 교류한 공공 외교 캠프. 이 캠프는 한중 수교의 새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었고 2014년 7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한중 공동성명 후속 문서엔 한국과 중국의 새로운 청사진이 담겨 있다. 이웃에서 어느새 전략적 협력 동반자가 된 한국과 중국. 두 나라의 수교는 어떻게 시작됐을까?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 문제, 한국의 대만과의 단교 문제 등으로 얼어붙었던 두 나라 관계는 1992년 8월 24일 베이징에서 공식적으로 수교 협약을 맺으며 새로운 장을 열게 된다. 이 역사적인 수교는 두 나라의 정치 경제 역사의 새 이정표가 됐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반도에 북한보다도 한국이 중국의 이익에 훨씬 더 기할 것이라는 전략적 판단을 했던 거고, 수교 전부터 움트기 시작한 한중 교류는 1980년대 말이 되면서 자유롭게 상호 방문을 허락했고 문화, 체육, 관광, 학술, 언론 등 비정치적인 영역에서 활발해졌는데 한국과 중국이 아시아의 용으로 성장하는 데 디딤돌이 된 한중 수교. 수교 이후 22년이 흐른 지금 중국은 세계 경제의 주역으로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중국은 미국, 일본에 비해 한국과의 교역량이 부족했지만 한중 수교 후 급격히 교역량이 늘어서 2013년 기준 2,742억 달러의 교역량을 달성, 중국은 한국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이자 최대 수입 수출국이 됐다. 1990년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할 때 우리는 한중 간의 교역 규모는 63억 달러였습니다. 그러나 22년이 지난 작년에 한중 간의 교역 규모는 2,290억 달러가 되어서 36배나 증가했습니다. 그러한 2003, 4년경부터는 한국의 제1의 수출국으로 부상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은 한국과 중국은 최근 들어서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한류. 중국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나간 한류 열풍. 최근 중국의 거리 곳곳에서 한국 음악이 들리는가 하면 중국인들이 한국 화장품 가게에서 화장품을 사고 한국 식당을 자연스럽게 찾는 것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됐다. 아마도 중국에서 한류 열풍이 얼마나 대단한가는 작년에 중국 공산당 회의에서 중국 공산당 간부가 왜 중국은 한국의 별그대 같은 작품을 만들어내지 못하느냐 하는 실책이 있었거든요. 한류 열풍으로 많은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지사. 명동이나 서울의 주요 관광지는 이미 작은 중국이라고 할 만큼 많은 중국 관광객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수가 연간 400만 명에 달할 정도다. 그런데 젊은 중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끄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한국의 스마트 관광이다. 최근에 스마트폰 보급률이 증가하면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모바일 앱을 통해서 기본적인 여행 정보나 길찾기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저희 관광공사에서는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로 이런 모바일 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도보나 대중교통 길찾기 서비스까지 더욱 업그레이드할 예정입니다. 올해로 세 번째 한국을 찾은 임은사 씨와 그 친구들. 한국이 좋아서 매년 이곳에서 휴가를 보낸다던 은사 씨 일행은 오늘 특별히 한국의 전통을 구경하기로 했다는데. 我们先查一下有没有什么好玩的，然后去里面可以一起逛。 단체 관광보다 개별 관광을 선호하는 여행객들이 늘어나면서 여행 정보에 대한 수요도 많아지는 것이 현실. 때문에 정보가 다양하고 내용도 풍부한 한국의 관광 어플을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늘고 있다. 이곳은 쇼핑 관광의 메카 명동. 하루에도 수만 명이 오가는 이곳 명동은 유독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은데
그중 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중국인 관광객들. 일명 요커라 불리는 그들은 요즘 한국 관광의 핫 키워드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실시한 통계를 보면 지난 4월만 해도 한국을 찾은 중국 관광객이 53만 1,900여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8.8%나 증가했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게다가 이들이 한번 다녀가면서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경제적 이득은 2020년 생산 유발액이 약 68조 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약 32조 원으로 추정되는데 그 경제적 파급 효과는 매우 크다. 작년에 이제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 수 약 433만 명 정도가 되면서 작년에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에 유발한 생산 유발효과가 약 13조 원, GDP의 약 0.9%를 기록했고요. 그로 인해서 생긴 일자리가 약 1년에 24만 개가 창출됐다는 것입니다. 3분의 1이 넘는 일자리가 중국인 관광객이 만들어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덕분에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관심을 사로잡기 위해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 최근에 중국 관광객들이 급증하면서 저희 공사에서는 작년부터 관광정보 모바일 웹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올해 9월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추가로 오픈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국내 최초로 중국어 지도가 들어가게 되고 또 성별, 연령별로 맞춤형 추천 여행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관광산업은 교류 사업 중에서도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2016년 중국에선 한국 방문의 해로, 이듬해인 2017년 한국에선 중국 방문의 해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앞으로 맞춤형 전략적 교류를 통해 수교의 새 지평을 열 한중 관계, 과연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나간다면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공동 번영에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그런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한국의 위안화 허브가 만들어지고 또 한미 FTA가 파기를 되면은 지금 현재 한국이 대중 수출이 다시 한번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소비 시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에 우리가 역점을 두면 한국 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올해로 22주년을 맞이한 한중 수교. 중국의 꿈, 한국의 꿈이 함께한다면 경제 분야의 긴밀한 관계만이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분야를 아우르는 상생관계로 도약할 것이다.